내 보증금 1억, 그게 사기꾼한테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따라가 보니 끝에 있던 건 사기꾼이 아니라 한국이 1970년대에 만든 1000조짜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37,000명, 인정 보증금만 2조 5천억 원, 그중 2030대가 75%예요.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사기 행각으로 가능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꾼은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고 총알을 쥐어준 건 다른 손입니다. 오늘 그 손을 같이 따라가 봅시다. 쪄내는 이유가 있어. 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에 발표한 숫자부터 보고 갈게요. 인정 피해자 36,950명, 인정 보증금 2조 4,963억 원. 도시 하나가 통째로 보증금을 잃은 셈인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 줄이에요. 30대 48.4%, 20대 25.8%, 합치면 75%. 4명 중 3명이 2030대. 지금 이 영상 보는 분 중 누가 다음 차례냐는 얘기예요. 통계상 내 차례가 가장 가까워요. 미추홀구 한 동네에서만 인정피해 2145건, 한 임대인이 1139채를 갖고 있다가 잠적한 사례가 들어가요. 이름은 익명으로 두는 게 맞아서 한 임대인으로만 부를게요. 피해자 진술이 거의 똑같아요. 전입신고하고 잠들고 일어나니 집주인이 사라졌다. 어떤 분은 이사 들어간 지 2달 만에 등기부 떼봤더니 모르는 회사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더라고도 해요. 한두 사람의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패턴이 도시 단위로 똑같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따라가 봅시다. 보증금 1억 7천만 원짜리 빌라, 집주인 잠적, 경매로 넘어가요. 한 번 유찰되면 보통 30%씩 빠져요. 1억 7천이 1억 1,900만 원, 두 번째 유찰이면 8,300만 원, 처음 보증금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잡혀 있으면 1순위로 은행이 가져가요. 후순위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아요. 1억 7천이 0원이 되는데 경매 2번이면 충분해요. 사람 사라지는데 한 달, 돈 사라지는데 2달. 이게 미추홀구 한 동네에서만 2145번 반복됐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사기 사건이에요. 근데 이 1억이 사기꾼 한 사람한테만 간 게 아니에요. 따라가 보면 훨씬 큰 게 보여요. 질문 하나. 외국엔 왜 전세 사기가 거의 없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외국엔 전세 자체가 없어요. 외국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 빌려 집을 사고 세입자한테는 매달 월세만 받아요. 못 갚으면 은행이 집을 가져가요. 가운데에 은행이라는 심판이 끼어 있는 구조죠. 한국은 달라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직접 1억, 2억을 무이자로 빌려요. 은행은 끼지도 않아요. 세입자가 직접 채권자, 집주인이 직접 채무자인 사적 신용거래예요. 보드게임은 같은데 한국 테이블엔 이 줄이 하나 더 있어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수억을 빌려주는 줄이에요. 한국에만 있는 추가 규칙이에요. 이 규칙은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 굳었어요. 금리는 살인적인데 주택금융이 거의 없으니 집주인은 돈이 필요했고 세입자는 잘 곳이 필요했어요. 임시 해결책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굳어버린 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부동산 관련 보증 합계가 약 1064조 원. 한국이 통째로 한 번도 보증을 서지 않은 1000조짜리 무이자 사금융 시장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6번째 에피소드에서 본 가계부채, OECD 6위, 그 그래프의 한 축이 바로 이 1000조예요. BIS도 2025년 5월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음 금융위기 촉발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콕 찍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이 1000조 시장에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1억을 빌려주는데 누가 보증을 서주나요? 아무도 안 서요. 은행도, 정부도, 보험사도 디폴트로 안 끼어요. 세입자 본인이 등기부 떼서 직접 확인하고 본인이 보증보험 들고 본인이 떼이면 본인이 소송 거는 거예요. 1억짜리 거래를 심판 없이 굴린다. 그래서 사기꾼이 들어올 운동장이 깔린 거예요. 자, 그럼 사기꾼들은 정확히 어떻게 움직일까요? 무작위 같지만 패턴은 딱 4가지예요. 첫 번째, 갭 투자형.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사는 방식. 매매가 2억짜리 빌라에 전세 1억 9천을 받으면 1000만 원으로 집 한 채를 사는 셈이에요. 에피소드 6에서 본 자산 78% 부동산 편중 위에서 가격이 오를 땐 이게 통해요. 그런데 가격이 10%만 빠져도 매매가 1억 8천, 보증금보다 집값이 싸지는 깡통 전세. 만기 때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도 1회 유찰에 1억 2,600, 2회면 8,800, 후순위라면 한 푼도 못 받고 끝이에요. 한 임대인이 빌라 100채를 굴리다 가격이 꺾이면 100가구가 동시에 1000만 원짜리 도박의 청구서를 떠안는 구조예요. 특히 지방이 위험합니다. 전북, 충북, 경북은 깡통 전세 의심 거래가 절반을 넘어요. 수도권 5에서 12%대, 지방 50%대.
두 번째, 신탁형. 비유 하나면 끝납니다. 말의 진짜 주인은 신탁회사인데 가짜 주인이 자기 말처럼 옮기는 셈이에요. 건물주가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긴 다음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계약을 체결해요. 등기부 갑구에 신탁등기가 분명히 찍혀 있는데 세입자가 못 보고 도장을 찍어요.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예요. 대항력도 우선 변제권도 안 생겨요. 보증금 1억 5천을 넣어도 그 집에 있을 권리조차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신탁사가 명도소송을 걸면 한 달 안에 짐 빼야 하고 보증금은 사라진 건물주를 직접 찾아 받아내야 해요. 신축 오피스텔에서 특히 많이 터져요. 신탁 등기가 보이면 신탁 원부 떼서 신탁사 동의서를 받아라. 이 한 줄을 모르면 무효계약에 1억을 넣게 됩니다. 세 번째, 대항력 시점 악용형. 1초 차이로 1억이 갈리는 구조예요.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도 내 자물쇠가 채워지는 건 다음날 0시. 그런데 사기꾼은 잔금 받은 그날 오후에 곧바로 은행 가서 근저당을 설정해요. 사기꾼 자물쇠가 한나절 빨리 걸리는 거죠. 다음날 0시에 내가 1순위라고 안심한 그 순간 등기부엔 이미 은행 근저당이 선순위. 경매가 시작되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보증금은 거의 안 남아요. 막는 방법은 단 하나. 계약서에 잔금일 당일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받고 잔금 다음날 등기부를 한 번 더 떼는 거예요. 네 번째, 신축 빌라 동시 진행형. 흔히 빌라왕수법이에요. 매매가 자체를 처음부터 부풀려요. 신축 빌라는 시세가 잘 안 잡히는 빈틈을 이용해 분양가 2억짜리를 감정가 3억으로 띄우고 보증금 2억 8천을 받아요. 받은 돈으로 다음 빌라 사고 명의는 바지 임대인에게 넘긴 뒤 잠정. 이 구조로 한 임대인이 1130부채를 굴리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인천 미추홀구 한 곳에서 인정피해가 2145건 쌓였어요. 한 사람의 손에서 1000가구의 인생이 동시에 무너진 거예요. 신축 빌라에서 시세 검증이 안 되고 보증보험이 거절된다면 그건 그 집의 가격이 처음부터 거짓말이라는 신호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사기꾼이 진짜 빌런 같죠? 근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다른 손이 보여요. 숫자 하나만 같이 따라가 봅시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 대신 갚아준 보증금 2017년 34억, 2018년에 583억으로 뜁니다. 1년 만에 17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전세대출 보증한도 LTV가 100%로 풀렸어요. 세입자가 보증금 100%를 대출로 메울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2024년엔 대위 변제의 피크가 4조 4,896억. 6년 만에 34억에서 4조 5천억까지 1300배예요. 그러다 2024년에 LTV를 다시 80%로 조였어요. 그러자 2025년 8월 누적이 9,379억. 1년 만에 78%가 빠졌어요. 정확한 인과는 분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LTV를 풀자 사고가 폭증하고 조이자 식는 흐름이 같은 그래프 위에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억을 가져간 건 사기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입자한테 무이자로 1억을 빌리도록 설계된 한국의 사금융 시스템이 먼저 있었고 그 위에서 LTV 100%를 풀어준 정책이 사기꾼한테 운동장을 깔아준 거예요. 사기꾼은 방아쇠였고 총알을 쥐어준 손은 따로 있었어요. 외국은 은행이 심판으로 끼니까 위험한 거래를 한번 거르고 한국은 그 심판이 빠진 시장 위에서 천조가 굴러다녀요. 거기에 LTV까지 100%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8년치 그래프로 이미 봤어요. 빌런이 시스템과 정책이라는 게 보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시스템은 규칙이라 식별이 가능하고 정책은 숫자가 남아 추적이 가능해요. 그럼 이 천조 시장에서 내 1억은 어떻게 지키나요? 단계는 3개. 계약 전, 계약 중, 당한 후. 먼저 계약 전. 등기부 등본 6대 체크. 첫째, 표제부 주소가 계약서 주소랑 같은지. 둘째, 갑구 소유권자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랑 같은지. 셋째,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없는지. 넷째, 을구 근저당이랑 내 보증금 합쳤을 때 매매가의 70%를 안 넘는지. 다섯째, 신탁 등기가 있으면 신탁 원부 떼서 신탁사 동의서 받았는지. 여섯째, 임대인 국세 체납 열람. 2023년에 도입돼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뗄 수 있어요. 비싼 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위험한 집을 거르는 채예요. 다음, 계약 중, 보증보험. 허그 기준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핵심은 가입이 아니라 거절이에요. 거절되는 집은 거르세요. 보험사가 거절했다는 건 그 집의 위험을 시장이 이미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가입 시점은 잔금 치르는 날과 전입신고하는 날 중 빠른 날.
당한 후 임차권 등기 명령부터 만기 지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면 관할 법원에 신청, 등기만 끝나면 이사가도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허그 대의 변제 청구, 미가입자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 마지막은 강제 집행. 한 줄로 외우면 임차권 등기, 허그 또는 소송, 강제 집행.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알아두세요. 2023년 2월 개정 기준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까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한도가 다르니 내 동네 기준은 한번 확인.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마지막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전세 사기가 무서운 건 사기꾼이 아니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1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한국만의 사금융구조 때문이에요. 한국이 1970년대에 발명한 무이자 사금융이 천조 시장으로 굳고 정부가 LTV 100%까지 풀어 그 위에 사기꾼 운동장을 만들었으며 그 끝에서 2030대의 보증금 1.7억이 매주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가져가세요. 분기 1회 한국부동산원 R1 사이트에서 내 동네 아파트 전세가율 30초만 확인하세요.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 신호예요. 분기 말 마지막 일요일에 알람 걸어두면 잊지 않아요. 사기꾼은 시세보다 비싼 보증금이 필요한데 전세가율 80%부터 그 운동장이 깔리거든요. 전세가율은 천조 무이자 사금융 시장이 내 동네에서 얼마나 위태롭게 작동 중인지 보여주는 시스템 체온계예요. 30초가 1억을 지킵니다. 지난 6번째 에피소드에서 영끌의 두 얼굴을 봤죠? 영끌도 전세도. 결국 한국이 부동산의 자산 78%를 묶어둔 한 구조에서 나오는 같은 풍경이에요. 쩐에는 이유가 있어.